신랑이 거의 다 30대 주부인 최지영 씨는 폭력을 많이 썼었거든요. 주먹 이렇게 얼굴 때리고 팔 저기 하고 발을 뻥뻥 차고 여기 뭐 얼굴이 뭐 이렇게 있으니까는 나가지 말라고. 사진 속 시퍼런 멍자국이 그녀가 지나온 고통의 시간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나 이혼해달라고, 이혼 제발 시켜달라고 오빠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반성은 말뿐이었을 뿐 남편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고 심지어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말이 늘어갔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셨군요. 이거 좀 심한데요? 이거는 참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한 번씩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나서 한 번씩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꾸 어디서 부딪혔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랑이 이렇게 손찌검을 살짝 했다. 저희 앞에서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손을 올리는 적이 되게 많았어요. 아내가 폭력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기라도 하면 강제로 문을 열고 흉기로 그녀를 위협하기까지 했는데요. 아빠 왜 그래, 아빠 엄마 왜 그래 하면서 큰애가 칼을 지게 잡는다고 이렇게 저기 했었는데 폭력 앞에서 계속 애들 앞에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너무 아이들까지 이런 거 힘들고 보면 안 미안.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하겠어. 아내는 남편의 폭력이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폭력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신용이 좋지 않은 남편을 대신해 대출을 받은 지영 씨 앞으로 빚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솔직히 경제적 면에서 너무 힘들어요. 신랑이 거의 내 명의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했었거든요. 다 날려버리고 해가지고 빚만 해도 4, 5천 정도 하거든요. 많은 집 대출까지 하게 되면 1억 좀 넘어요. 오랫동안 지속된 어려운 가계 상황과 남편의 폭력 때문에 아내는 현재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제가 지금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데 지금 신랑 쪽에서 이혼 엄청 반대하거든요. 이혼 자체 싫어하고 이혼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아내 이혼 가능할까요? 폭행이라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법정 이혼 사유가 됩니다. 만일 심각한 폭력을 당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갖다가 이렇게 구해놓는 게 좋습니다. 상해 진단서는 이혼 소송 중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사람 막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택배나 막 그런 거 하게 되면은 그 보호해줄 수 있는지. 이혼 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보호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이 이 피해자분의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시키는 제도가 있고 이거 법원에 청구하면 명령한 날로부터 6개월을 기간을 보호를 받게 됩니다. 네. 만약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폭행 가해자가 이를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내의 경우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소장에서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청구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경제력을 많이 감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6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걱정되는 빚 문제. 신랑이 내 명의로 대출해가지고 썼는데 제가 이혼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다 갚아야 되는 건지. 내 명의로 받은 대출금 배우자가 썼다면 누가 갚아야 할까요? 그게 신랑이 대출받은 거거든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대출받은 게 누군가 중요하거든요. 그건 남편이 무조건 갚아야 되는 거죠. 다만 그 신랑이 그 돈을 가정생활, 생활비로도 쓰고 결혼 생활에 썼으면 그걸 피해자분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같이 결혼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나 만약 배우자가 도박, 유흥 등의 개인적으로 대출금을 썼다면 그 빚은 배우자가 갚아야 합니다. 이혼이 언제나 최선의 방법인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남편을 잘 설득해서 정신과적 치료를, 폭력성 있는 분들이 대부분 충동 조절 장애라는 그 정신병적 요소가 있거든요. 정신과적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많이 훈련했었거든요. 애들 양육에 관한 것도 있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판례를 통해 이혼 관련 법률을 살펴봅니다. 법원의 선택은 두 재래가 집안의 결혼식, 신부는 무려 10억 원의 예단비를 신랑 측에 건넸고 예단이 네. 10억이에요? 신랑은 그중 2억 원을 신부 측에 돌려줬습니다. 예. 그 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하지만 아내의 과소비, 성형 문제 등으로 갈등이 심해진 두 사람은 결국 결혼 5개월 만에 파경을 맞이했는데요. 그러자 여자는 남자에게 예단비 8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예. 남자는 자신에게 예단비를 돌려줄 의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과연 여자는 예단비 8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글쎄요. 한두 푼도 아니고요. 예. 사실 뭐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는 거니까 저는 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전에 미리 주고받았던 예단에 대해서 다시 달라고 하기도 좀 그런가요? 애매한 상황일 수도 있을 잘 것 같고요. 모르겠네요. 굉장히 애매한데 네.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예.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예. 앞서 보신 이야기는 예. 2010년에 실제로 있었던 판례인데요. 예. 법원은 이 혼인관계가 단기간 내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신랑 측에 예단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이 유지된 기간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혼인기간 외에도 결혼 생활이 동거 등 예.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예. 결혼하자마자 불화로 별거했는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등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 통상적으로는 결혼 생활 기간이 1년 이내면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있고 1년이요. 1년 이상이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는 또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지 현실적인 선택을 할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그러게 같은데요.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한쪽에게 참고 있으라는 말은 이제는 통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거나 스스로 풀어내기 힘든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에게 연락해서 좀 제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